항변권 한번 보세요. 78페이지 한번 보세요. 동시에 항변권 봤어요? 그 동시에 항변권을 보시면 이제 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것은 법조문은 하나밖에 아닌데요. 동시에 항변권이 판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판례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판례를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권리죠. 권리를 작용에 따라서 분류한단 말이죠. 작용, 다른 말로 이것을 효력에 따라서 분류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나누냐? 먼저 지배권이 있고요. 지배권, 그 다음에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성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항변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항변권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 지배권을 뭐란다? 물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청구권을 뭐란다? 채권이라고 얘기하고요. 형성권을 뭐란다?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지금부터 항변권을 배우는데,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하고 연기적 항변권하고요, 영구적 항변권이 있어요. 영구적, 이것을 우리가 재산에 있어서 한정 승인이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하죠. 상속할 때 한정 승인이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 중에서, 사망했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 중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다 공제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내가 상속을 하고 남은 것이 없으면 내가 상속을 못하겠다. 이걸 한정 승인이라고 그래.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 돌아가실 것 같은데 뭐 재산이 뭐죠? 지금요 빚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인지 잘 애매하단 말이죠. 빚쟁이들이 남보다 전화 오고요. 근데 우리 집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를 한다? 한정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정 승인은 뭐냐? 전체 재산 중에서 아버지 뭐죠?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 중에서 그 재산에 대해서 빚이 있는 걸 다 다 빚을 갖고 남은 돈이 있으면 내가 상속받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내가 상속을 받지 않는 걸 한정 승인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러면 연기적 항변권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동시이행 항변권이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서 연기적 항변권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이죠. 2월 1일 잔금 날짜죠. 매매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 서류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잔금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요 등기 서류를 지급하지 않죠. 2월 1일 날. 그러면 을은요 잔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잔금 지급을 뭐한다? 거절하죠. 거절을 뭐한다? 항변권이라고 하죠. 그럼 언제까지 거절한다? 언제까지요? 이 사람이 뭘 가져올 때까지? 등기 서류 가져올 때까지. 3월 1일 날 등기 서류를 가져와서 3월 1일. 그러면 3월 1일 날 등기 서류를 가져오면 나도 언제 잔금을 지급한다? 3월 1일 날 잔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까지 항변을 한다? 2월 1일에서 언제까지? 3월 1일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잔금 날짜가 언제였죠? 2월 1일이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잔금 날짜가 언제로 바뀌었다? 3월 1일로 바뀌었다. 그것을 연기됐다.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원히 나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올 때까지만 거절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재산에서 한정 승인은요 어때요? 아버지 재산이 뭐죠? 마이너스다 아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내가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요. 일단 내가 상속을 하면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내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상속은 했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영원히 안 갚아도 되죠? 그것을 영구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요 갑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올 때까지만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갑이 만약에 등기 서류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나도 잔금을 뭘 해야 돼? 지급해야 되죠. 그것을 그때까지만 연기된다.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선 알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우리 이제 첫 번째 뭐냐면 항변권은 하나예요. 하나의 대가 관계요. 대가 관계에 있는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 돼야 돼요. 쌍무계약. 설령 쌍무계약은 아니다 할지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은 항변권을 인정할 여지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하나죠? 하나. 첫 번째요. 우리 뭐냐면 별개의 약정이에요. 별개의 약정. 이 별개의 약정은 원칙은 안 돼요. 그런데 당사자 안에 뭐가 있다? 특약이 있으면 항변권이 인정이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대가관계지 별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별개가 뭐냐? 우리가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경매가 무효가 되죠. 그럼 경매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면
배당받은 채권자. 채권자는요, 뭐를 해야 돼요? 배당금을 반환해야죠. 배당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여기 경락인은 어떻게 돼요? 경락인은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 채권자는 배당금을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 누구한테? 경락인에게. 그 다음에 이 경락인은 등기 말소를 누구한테 해야 돼? 채무자에게 말소를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경매가 무효가 되면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과 경락인의 등기 말소는 서로가 별개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서로 별개니까.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갑이요 을한테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어. 인도. 그런데 이 건물이요 중간에 멸실이 되고 없는 거예요. 멸실이 되니까 뭐가 된다? 이행불능이죠. 그래서 물건이 이행불능됨으로 인해서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손해배상 채권으로. 그러면 이 물건이 1억짜리였어요. 건물이 불탔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이 얼마가 나온다? 1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단지 뭐로 바뀌었다? 돈으로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항변권이 여전히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항변권이 인정된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요, 채권양도라든가 상속의 경우, 이런 경우도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상속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갑하고 을하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줘야죠. 동시이행이죠. 그런데 갑이 사망했죠. 갑이 사망했죠. 갑이 사망하면 어때요? 병이죠. 병이 상속을 하죠. 병이 상속을 해. 상속해서 어떻게 한다? 이 을이요, 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면서 을로부터 잔금을 받아야 되죠. 원래는 아버지가 받아야 되는데요, 사망했으니까 상속받은 자가 등기해주면서 잔금을 받죠. 동일하잖아요. 동일해. 그러니까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채권 양도가 시험에 2번 나왔고요. 여기 있죠, 이것은 지금 물건의 인도가 이행불능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을 받겠다. 이것은 몇 번이나 시험에 나왔고, 이것도 2번 나왔고, 알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 항상 여러분요, 봐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저당권 등기. 그러면 이 등기, 즉 담보권 소멸절차, 담보권 소멸이란 말은 저당권 등기 말소 이 말이죠. 알겠죠? 채권의 뭐다? 채권의 변제 이 말이에요. 변제. 이 채권의 변제와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채권을 뭐란다? 주된 권리라고 하고, 담보권, 저당권을 뭐란다?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죠.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요, 우리가 이제 매매죠. 매매. 항상 매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된다. 완전한 권리. 그래서 뭐다?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잔금 날짜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 등기를 이전해야 되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해야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은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2월 1일 잔금 날짜예요.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지 않죠. 그러면 을도 갑한테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2월 1일 날 을이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해가지고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단 말이죠. 알겠죠? 왜요? 동시이행은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죠.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을이 부가가치세 또는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나 양도세를 을이 부담한다겠다 이 말이죠. 을이요. 부가가치세나 양도세를 을이 부담한다겠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을이 부가세, 양도세를 부담한다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잔금 플러스 부가세, 잔금 플러스 양도세가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다시요, 잔금 플러스 부가세하고 잔금 플러스 양도세가 등기하고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그런데요, 이 건물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요, 우리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소해서 순수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 될 말이죠. 그러니까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해가지고 을은 갑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을은요, 갑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압류나 가압류를 말소하기 전까지
잔금의 지급을 뭐 하면 된다? 거절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갑의 건물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을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냐? 원래는 잔금하고 등기가 동시이행이잖아요. 이것이 동시이행이다 이런 판례도 있고, 또 다른 판례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있으면 갑은 을한테 등기하고 그 다음에 잔금의 지급이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 등기뿐만 아니라 뭐까지? 건물의 인도까지도 잔금하고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가 잔금과 동시이행이다, 또 이런 판례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잔금의 지급이 동시행,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등기뿐만 아니라 인도 의무도 잔금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것도 맞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판례가 뭐라고 했냐? 미등기 건물이라 할지라도 등기 플러스 인도와 잔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올해는요 이제 하나의 대강에 있는 쌍무계약이고, 여기까지 원점이 상당히 많죠.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났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정리를 해. 1번부터요 1번 하나의 대가강 있는 쌍무계약일 것 이렇게 돼 있죠. 1번 별개의 약정 된다 안 된다. 특약이 없는 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뭐라 나왔죠? 특약에 의해서 항변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2번요 경매가 무효죠. 경매가 무효면 어떻게 한다?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 말소 의무와 그 다음에요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경매가 무효 딱 줄고, 무효 별개다 별개,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채권양도 줄 것이고, 왜 채권양도만 까맣게 해놨냐? 채권양도란 말로만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채권양도 바로 옆에 상속이요. 채권양도와 상속의 경우는 이게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자 4번은요 4번은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이죠. 건물의 인도 채무가 멸실로 인한 이행 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죠.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여기 채권의 변제, 채권이 뭐다? 주된 권리죠. 담보권이 뭐죠? 종된 권리죠. 담보권 소멸 절차란 말이 무슨 말이죠? 저당권 말소 청구 이 말이죠. 저당권은 종된 권리고 채권은 주된 권리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6번 매매죠. 매매는 기억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이죠.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그럼 어떻게 돼요? 가압류가 있죠. 원래는 부동산은요 등기와 잔금이 동시행이죠. 그런데 가압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압류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그러니까 가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하죠. 미등기죠. 미등기가 뭐가 필요 없다. 등기와 잔금의 지급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그 동그랗게 좀 조그맣게 써놨죠. 매매에서는 목적물 인도 의무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디귿은요 목적물상의 설정, 매매죠. 매매. 이런 봐봐. 그냥 여기는 채권 담보고, 여기 봐봐. 그냥 채권 담보고, 여기는 매매죠. 매매에서 목적물상의 담보권이 있다. 목적물 담보권. 말이 다르죠. 매매에서 담보물이 있다. 그러면 이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내일은요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나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건 동시함유권은 양이 많지만 이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해서 빨리 봐가지고 이걸 안 버려야 돼. 이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의 대관계죠. 두 번째는 변제기에 있어야 돼.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뭐다? 불안의 항변권이다.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불안하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어요. 여기 2월 1일 중도금 날짜예요. 중도금 날짜에 내가 2억을 지급하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야. 가압류가 피보전 채권 1억 원을 해가지고 가압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2월 1일 날 2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가압류가 딱 걸려 있잖아요.
얼마에? 1억 원이. 그러면 나는요 어떻게 해요? 2억을 다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얼마만 준다? 1억만 주고 1억은 남겨놔야죠. 이것을 말한다. 갑자기 여기에 감료가 들어온다. 이것을 위험이 있다 그래요. 위험. 그러면 나는 무조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을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 위험의 한도에서 지급을 거절해. 위험의 한도에서 지급을 거절해. 한번 볼까요? 거기요. 자, 1번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 선이행이죠. 먼저 이행, 선이행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다른 말로 말한다. 신용불안, 재산상태 악화. 신용불안, 재산상태 악화.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 채무이행을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채무이행을 말할 수 있다고?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말한다. 불안의 항변권이죠.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다른 말로 신용불안, 재산상태 악화. 이렇게. 그 다음에요. 그럼 2번은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2번은 우리가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짧게 써놨지만 먼저 이러면요 중도금이죠. 중도금하고 잔금이 이렇게 있죠. 그럼 중도금은 뭐다? 선이행이죠. 잔금은 뭐다? 잔금은 이행기 또는 뭐란다? 변제기라고 얘기하죠. 중도금은 등기하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죠. 동시이행이 아니니까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뭐가 된다? 채무불행이 되고, 채무불행은 다른 말로 뭐란다? 이행지체라고 하고, 이행지체가 있으면 여기서 뭐란다? 지연이자, 지연배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잔금 날짜죠? 잔금 날짜가 되면 등기하고 잔금은 동시행이죠. 동시행이니까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줘도 등기 서류를 주지 않는 한 내가 잔금을 주지 않아도 채무불행이 아니고, 채무불행이 아니라는 것은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연배상, 지연이자, 손해배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계약을 해제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2월 1일 날 을이갑한테 1억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여기요 4월 1일 날 다시요 1억을 주기로 했다 이 말이죠. 잔금으로. 그런데 이 을이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1억을 안 준 거예요. 그럼 중도금을 안 줘죠? 그럼 어떠나? 채무불행이에요. 그러면 이행지체가 돼요. 채무불행은 이행지체죠. 그러면 갑원들한테 계약을 해제버릴 수 있어요. 해제하지 않는 대신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중도금 1억에다가 1억 중도금에다가 그 다음날 2월 2일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1억에 대한 이자가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갑이 어떻게 바빠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없다 보니까 여기 잔금 날짜가 딱 돼. 잔금 날짜가 이행기가 된 거예요. 선이행을 해야 되는데 선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행기가 된 거예요. 잔금 날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잔금 날짜가 되면 어떠다?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아니죠. 지연이자이다 아니다? 아니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잔금 날짜가 딱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부터는 채무불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더 이상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 날짜를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날짜까지만 이자를 주는 거예요. 1억에 대한 이자. 잔금 이후부터는 이자를 주지 않는 거예요. 갑은 을한테 계약을 해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동시이행일 때 계약을 해제를 못하는데 동시이행일 때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제하려면 일단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동시이행일 때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갑이요 여기요 언제다? 6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줘. 등기 서류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중도금 1억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날짜까지 이자, 잔금 날짜까지 이자 플러스 잔금, 이걸 달라게, 돈을 달라게 하죠. 알겠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 주면서 이걸 뭐란다? 자신의 채무를 뭐한다? 제공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이 을한테 말한다? 중도금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날짜까지 이자 플러스 잔금을 달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을이 잔금을 주면 되는데 안 주죠? 안 주면 그걸 말한다? 이행지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행지체면 그때서야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다시요. 우리가 동시행이죠? 동시행은 해제할 수 없다?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 그래서 항상 동시행은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항상 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동시행이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한다?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한다. 이행기. 그러면 이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해. 그러면 동시이행이면 어떡한다? 동시이행은 당연히. 당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의리 뭐죠? 이 의리요. 나는 당신이 등기소리를 안 주고 오늘부터 잔금 날짜니까 나는 항변권 행사한다. 이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갑이 을한테 등기소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한 4월 1일부터는 동시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가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무슨 채권으로? 자동채권으로 뭐 할 수 없고 상계할 수 없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뭘 못하고?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중요하죠.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해지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그런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선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죠. 그러면 이 을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채무불이행도 아니다? 아니다. 이자를 낸다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잔금 지급 이후부터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런데요,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죠.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만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한번 봐봐요. 1번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장사유죠.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장사유, 신용불안, 재산상태 악화가 있다. 그러면 내가 선이행 의무자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번은요, 선이행 의무 중도금이죠. 선이행 의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죠. 변제기.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항변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단순 청구라고 되어 있나요? 단순 청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단순 청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 번째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요 2월 1일이 잔금 날짜예요. 2월 1일이. 그래서 갑이 을한테 먼저 1번으로요. 1번 등기 서류를 제공했어. 등기 서류를 줬단 말이죠. 그럼 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잔금을 가져오면서 등기 서류를 받아야 되겠죠. 잔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서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없어? 잔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우리가 뭐한다? 수령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령지체에서 뭐한다? 이것을 채권자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매도인은 채무자고 매수인은 채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령지체, 채권자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채권자지체, 수령지체 중에 갑이요 이 등기서류 이행 제공을 갑이 계속하느냐, 계속하느냐, 또는요 갑이요 한 번 제공했냐, 한 번 제공했단 말은 무슨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제공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다시 제공하지 않았다, 한 번 제공했다 이 말은 계속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 말이다. 계속 항상 뭐라 한다?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이행 제공이 계속되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항변권은 소멸한다. 그러면 항변권이 없다 이 말이죠. 항변권이 없으면 뭐가 된다? 채무불이행이 된다. 채무불이행은 뭐다? 지연 이자를 내야 된다.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한 번만 제공했다. 한 번만 갑이 을한테 한 번만 등기소를 제공했다. 한 번만 다시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을은 한 번만 채권자 지체고 그 다음부터는 지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제공하면 한 번만 채무불이행이고 그 다음부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따라서 항변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항변권이 있다 이 말이죠. 항변권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지연 이자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해제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그래서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자를 안 내도 된다. 항변권이 소멸한다. 항변권이 없죠.
항변권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이죠. 이자를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항상 우리가 동시항변권에서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행 제공이 계속이냐 한 번이냐 이렇게 계속이다 항변권 소멸, 한 번이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수령지체에 빠졌다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한번 볼까요? 그 위에요. 1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에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 빠졌다. 한 번 이 말이 있으면 항변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번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동시에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알죠? 언제나 아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행 제공을 계속 써봐. 그 위에다가 3번이라 써봐. 3번 이행 제공을 계속하면 이행 제공을 계속하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이행 제공을 계속하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뭐라고요? 이행 제공을 계속하면 항변권은 뭐가 된다? 소멸. 그래서 여러분 봐. 우리가 이제 동시항변권은 기본적인 것을 몇 개 암기하란 말이죠. 자, 우리가 끝에서부터 가면은 단순 청구에서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다. 이행 제공이 계속 항변권 소멸. 한 번 제공 항변권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 청구에서요. 불안의 항변권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다.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럼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동시이행인데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여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이런 것들을 잘 알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판례에 의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항변권은 또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박스형 문제로.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채무 변제요. 채무 변제하고 여기서 만다 영수증 교부, 영수증 교부하고 채권 증서요, 채권 증서 교부요. 그래서 영수증 교부죠. 그건 동시행이죠. 채권 증서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먼저 돈을 갚아야 돼. 채권 증서는. 알겠죠? 두 번째요. 어음이죠. 어음에 반환과 원인 채무 변제죠. 원인 채무 변제요. 원인 채무 변제. 이것은 동시이행이죠. 어음 반환 이거 하나만 암기하면 돼.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났어요. 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요.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뭐죠? 반환 의무죠. 반환 의무요.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동시행. 알겠죠? 이건 동시행. 그다음에 임대차죠. 이건 임대차가 종료가 되잖아요. 임대차 종료는 보증금 반환과 그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그런데 임대차가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우리가 전번주에 배웠죠? 아니 어제 배웠죠. 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왜 한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는 동시행이 아니다. 잘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도급이 문제예요.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급은 일을 완성할 의무를 도급이라고 그래. 도급. 그럼 우리 뭐냐면 도급은 내가 물건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죠. 물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도급이에요. 그러면 돈은 언제 받아요? 돈은 물건을 완성했다 해서 돈을 받을 수 없죠. 완성된 목적물에하고 인도하고 보수의 지급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자, 같이 봐. 도급은 일을 완성할 의무가 도급이란 말이죠. 이 일을 완성했다고 해서 보수를 받는 게 아니죠. 완성할 의무와 보수 지급은 동시행이 아니에요. 완성하고 나서 그것을 목적물 뭐하고 인도 그 다음에 보수의 지급, 보수 돈 주는 것 동시행이죠. 만약에 물건이 만들었는데 하자가 있어. 그러면 하자 보수 그로 인한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에 보수의 지급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을 완성할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다. 완성해서 이 물건을 뭐할 의무하고 인도 의무하고 그 다음에
보수, 돈 지급하죠. 보수 지급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만약에 도급으로 인해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죠. 그 하자 발생하면 하자를 수리해야 되겠죠. 하자 수리를 보수라고 그래. 하자 보수. 하자 보수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죠. 수의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의 뭐죠? 보수 지급. 보수 지급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내가 건물을 건축해 달라고 했는데 그 건축한 건물이 비가 온다, 비가 샌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보수를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입은 손해까지 줘야지 내가 보수를 지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할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1번 변제와 영수증 여부는 동시행, 변제와 채권 증서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다. 2번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 반환 의무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행이다. 3번은요 임차권 등기죠. 임차권 등기의 경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4번은요 어음수표의 반환이죠. 그만 하면 돼. 원인 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이다. 5번 6번 7번을 묻고 5번 6번 7번 보면 취소 무효해제, 취소 무효해제, 무효나 취소나 해제죠. 그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 그래서 우리가 동시행에서 무효 취소 해제란 말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8번은요 여기 나왔죠. 수급인의 손해배상하고 뭐 이런 거 나왔죠. 수급인의 하자 보수 책임과 도급인의 보수 책임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맨 끝에다가 이 일을 완성할 의무, 이 일을 완성할 의무는 동시이행 X. 이 일을 완성할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고 그 완성된 물건을 인도가 동시행이다. 인도가 이 일을 완성할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실제법적 효력이라고 나와 있죠. 자, 실제법적 효력을 보면 동시행 관계 있죠. 우리 아까 말했죠. 동시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해지할 수 없죠. 해지하려면 어떻게 한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그래서 동시행이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줄곧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자상하지 못하고, 3번요 수상할 수 있다.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알겠죠? 4번 항변하지 않으면, 항변 만약에 소송에서 항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죠. 그러면 소송에서는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써. 신경 안 써. 그것은 전부 패소,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항변권을 행사해야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을 받는 것이고, 맨 마지막이요 항변권 행사하고 이런 봤어? 밑에 봤어 유치권 있네. 항변권 행사, 유치권의 행사는 손해 아니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우리 봐봐요. 여기 이렇게 갑하고 하고 있죠? 이러고 있으면 2월 1일이요 잔금 날짜예요. 근데 갑이 을한테요 등기서류를 주려고 했더니 을이요 잔금이 없다는 거예요. 잔금이 없으니까 갑도 등기서류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항변권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잔금은 2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잔금이나 수리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항변권의 행사, 유치권의 행사가 있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진행한다는 말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상환 급부판결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어요. 갑을 했는데 이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도 안 주면서 법원에다가 을한테요 잔금 달라고 하고, 을이요 등기 서류 아니까 잔금을 안 줬더니 갑이 자기 멋대로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잔금을 달라고. 자기는 등기 서류 안 주면서. 우리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됐죠. 판사가 물어보죠. 너 왜 잔금 안 주냐? 갑이 등기 서류 안 주니까 잔금 안 주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판사가 뭐라고 하냐? 알았어. 갑은 잔금을 받기 위해서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해 주고, 을은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서 잔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서로가 서로 상자 서로가 교환해라. 서로 상자 상환 뭐를요? 등기하고 뭐하고 잔금을 서로가 교환해라 이 말이죠. 그것을 상환 급부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만약에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판결이다? 전부패소. 항변권을 행사한다. 무슨 판결? 상환이행, 상환급부 판결.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면 좀 하고,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 시효는 뭐한다? 진행한다. 자동채권으로 뭐한다?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판례가 한 거 봐봐. 판례한 거 무효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으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어음에 반환하고 어음금의 변제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임대차에서 임대차 보증권 무슨 관계? 동시이행. 임대차에서 보증 임차권 등기 명령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알겠죠? 변제하고 영수증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변제하고 채권 증서는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거 딱 암기하란 말이죠. 알겠죠? 왜냐면 이건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동시항변권은 조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내용이 많죠. 이건 전부가 다 판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판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결론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동시행이냐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